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가스라이팅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요즘에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단어가. 저는 이게 되게 못마땅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되게 좀 특수한 상황에서 썼던 그런 용어인데, 이거를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무차별적으로 막 설명하고, 뭐 가스라이터를 피하는 방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꾸 여기에 심리학자들까지 막 나서가지고 정신과 의사들까지 이런 거를 뭐 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완전 노이로제 걸린 정도로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에 떨고 가뜩이나 여자들이 불안 장애 수준에 이른 상황인데 기름을 붓는 격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누구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 당했으면은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조금 덜 기분 나쁜 거겠죠. 어떻게 보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어쨌든 이 책은 이제 그 미국의 가스라이팅 전문가 이제 뭐 심리학자기도 한데 스테파니 볼턴 사키스 뭐 이런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여성의 입장에서 많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성폭력 관련된 거, 뭐 폭행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뭐 미투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가스라이터는 뭐 남녀 누구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뭐 그렇죠. 우리가 생활에서 보면 남자들도 이런 성향을 가진 남자들이 되게 많죠. 뭐 소시오패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이게 되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스라이터, 소시오패스 물론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전적으로 이게 유전자가 있다고까지는 얘기하지만 뭐 소시오패스 정도만 돼도 이게 과연 그 세포 수준에서 이게 정해진 것인가 딱 그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가 그거는 약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인간 본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소시오패스거든요. 글쎄 그거를 그냥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뭐 그냥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여기에 나온 설명들을 바탕으로 한번 가스라이팅이 뭐고 가스라이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서 좀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가스라이터가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누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만나면 둘 중에 한 명은 권력을 잡아야지만 그게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평등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선 접근하는 게 사실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사람을 잘 안 만나는 거죠. 내가 사람을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도 못하고 상대방이 나를 지배하는 것도 싫고 네, 그러면 결국 혼자 살아야 되는 거죠. 가스라이터의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게 만들고 현실 감각에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 누구나 그 자기만의 어떤 나라고 하는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이제 합쳐지면은 나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이미지가 나라고 굳게 믿고 이제 살아가고 있죠. 예, 근데 그게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게 만약에 없는 사람들은 정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를 베풀다, 남을 도우면서 사는 게 행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상, 그 아집,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은 나라는 그 바운더리가 없어지는 순간 상대방이 그 바운더리를 얼마든지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인 거고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터가 원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어떤 그런 경계가 없는 사람들, 정말 이제 착하기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그냥 그 사람의 존재를 그냥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들, 그 누구 누구의 아빠, 누구 누구의 뭐 동생, 누구 누구의 뭐 자식, 아들, 네, 이런 자기만의 확고한 어떤 페르조나라고 하죠. 예, 페르조나 그 가면을 그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가면을 아주 확실하고 아주 튼튼하게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안 되면 사실 안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그에게 의존할수록 그는 당신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타깃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 보니까 이런 집중력 결핍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ADHD. 그다음에 이제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 만성 통증 질환자 이렇게 됐는데 불안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이제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여자들이 이제 불안이 심하죠, 대체로.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기도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자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에 잘 휘둘리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점쟁이들한테 가가지고 맨날 돈 내고 부적 받아오고 뭐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얘기 듣고선 헌금 내고 오고 이런 것들이 다 불안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여자들이 그 종교에 빠지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에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종교 하면서 건전하게 하면서 그렇게 돈을 조금씩만 이제 소비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이 정신적으로 거기에 이제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남자를 만나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남자를 만나면 또 문제가 이제 남자를 보면서 상당히 또 불만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정말로 가스라이팅을 해줄 상대를 계속해서 또 찾아다니는 경향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마광수 교수가 썼던 책을 또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나옵니다. 인간은 결국에는 그 마조히즘과 세디스트, 그러니까 이제 가학적인 그런 쾌감, 그리고 이제 피학적인 쾌감, 네, 이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여성들은 마조히즘, 그러니까 피학적인 관계,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예, 우선은 대처법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것과도 되게 비슷한데, 인간 관계라는 게 이제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 관계를 뭔가 이제 자꾸 개선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인간은 거의 이제 결정이 돼 있어요. 맺고 끊는 게 중요하다.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이 나하고 안 맞으면은 그냥 인연을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바꾼다거나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이거는 비매너 행동인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관계를 맺다 보면은 이제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인간의 비극이 이제 생긴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처법 중에서 제 1순위는 최대한 멀리 달아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안 풀리면 인연을 정리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거는 가스라이터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안 풀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는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게 보고선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아예 그냥 정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터들은 너무도 약삭빠르고 조종에 능하기 때문에 관계를 끊는 것이 최선이다. 관계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과감하게 줄여라. 그리고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스라이터는 거기에 더 이제 쾌감을 느끼고 일종의 어떤 보상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반응을 하지 않고 따분해하면 오히려 당신을 내버려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채방에서도 가끔 이제 생기는 일인데 이제 상대를 이제 존중하지 않고 뭐 말싸움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더 자극을 하죠. 그런데 이제 차라리 무반응으로 이제 일관하면 쉽게 끝납니다. 상황이. 그래서 항상 제가 거기다가 채방에도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관심. 그러니까 무관심, 무반응 이렇게만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알파의 태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파가 될 수는 없어도 그런 어떤 연습을 하면 그래도 이제 알파적인 요소를 조금은 갖출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라이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뭐 이런 그 세세한 전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뭔가 이제 좀 수틀리면은 그냥 차단시켜버리면은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연락을 잘 안 해요. 한번 그러면. 그게 이제 서로한테 좋은 거죠. 어차피 일단 첫인상 또는 이제 한 몇 번, 두세 번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 느낌이 거의 이제 그 사람을 만나는 동안에는 계속 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도 안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차단을 해버려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SNS 뭐 이런 데서도 삭제해버리고 차단해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극단적인 경우까지 되면 아예 그 사람을 만날 확률이 없는 동네로 이사를 가버리는 거죠. 이사 가기가 어렵다면은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장소를 피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스라이팅에서 또 많이 등장하는 또 요소가 날아다니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스라이터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스라이터가 조종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하고 그 가스라이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정보통신원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이간질에 상당히 능한 거죠. 그래서 가스라이터들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 가스라이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날아다니는 원숭이가 가스라이터 얘기를 꺼내면 바로 차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숭이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가스라이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스라이터는 이제 반려동물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제 감성적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내가 가스라이터를 차단했는데도 뭐 그런 동물을 이용해서 다시 나를 차단을 풀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예, 그런 감정의 동요를 일으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관계를 끝내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관계든 이 품위 있게 헤어지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러니까 여자하고도 헤어질 때 지저분하게 헤어지는 게 맞아요. 그게 픽업 그 처음에 한국에 소개가 된 픽업 그 도서를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못했어요. 뭐냐면은 이 여자랑 헤어질 때 뭔가 좀 신사적으로 헤어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자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면 여자가 나를 평생 잊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데 정말 막장으로 헤어지면은 여자가 정말 깨끗하게 나를 잊고선 새로운 만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반대도 성립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자가 정말 막장으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여자를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네,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기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쁜 어떤 헤어짐, 나쁜 그 이별이라는 거는 서로한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거. 그게 정말로 사악한 이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여자한테 사악해지려면 그런 뭔가 아름다운 로맨스의 스토리를 심어주면은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그 소시오패스, 뭐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가스라이터는 어떤 경향성이 있냐? 네, 여기 나오죠. 뭐 연극성 성격 장애, 자기애적 성격 장애, 반사회적 성격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 아이러니한 거죠. 가스라이터한테는 그런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의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바운더리도 쉽게 침범을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군 성격 장애라고 이제 부르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충동적이라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죠, 사실. 그 고도로 숙련된 심리치료사들도 이런 성격 장애를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인연을 빨리 정리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자기의 바운더리를 아주 강하게 이제 지킬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게 자기가 멘탈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저처럼 아예 그냥 관계를 애초에 상당히 이제 회피를 한다거나 만나도 상당히 그 피상적으로만 만나는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자들하고 이제 보통 소통을 할 때 여자가 뭔가 이제 호의를 보인다거나 이러면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요즘에는 뭐
뭐 20, 30대 남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이 많이 늘긴 했는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 거죠. 여자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깊은 관계를 맺기가 이제 어려워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도 많아진 거기 때문에 그만큼 또 혜택을 보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도 보게 되네요. 남자들이 지금 이제 여성들한테 접근하는 네, 그런 빈도라든가 그런 시도를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네,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고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스라이터가 하는 모든 행위는 권력을 확보하고 채울 수 없는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모든 것은 이제 권력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정신적 학대를 당한 아이는 잔인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부적절한 기술을 습득한다. 뭔가 불우한 가정의 비극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환경 때문에 가스라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스라이터의 상당수가 자기의 손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나르시스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경제관념이 희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저축을 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이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게 어이없어요. 사실 읽어보면. 상대의 의사 표현을 독려한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다.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도 여전히 당신을 지지한다. 당신으로 인해 상처받았다면 직접적으로 그러나 친절하게 알려준다. 생각과 감정을 서로 나누며 친밀감을 느낀다. 서로를 신뢰한다.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행동한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진짜 인생 망쳐요.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꽤 있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특히 여자들한테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뭐 고백을 해보세요. 상당히 기분 나빠해요. 여자들이. 아니면은 기분 나빠하지 않거나 그런다면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또는 그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대단히 해로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게 뭐 미국 사람이 쓴 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서양인들 특유의 이상적인 인간상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체로 훨씬 더 양심적이잖아요. 훨씬 더 좀 순해요. 순하고 애들이 뭔가 좀 나사가 빠져 있고 고지식하고 이런 게 좀 크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살면은 제가 볼 때는 자폭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거의 결정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나쁘게 헤어지면 성폭행 무고로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스크리닝을 좀 잘해야 될 필요도 있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성장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여자들을 이제 꾸준히 관찰을 하다 보면, 이 여자는 이게 잠재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 그런 여자들이 보이더라고요, 가끔. 이게 어느 정도는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이나 평소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미래에 어떻게 행동하겠구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 외모적인 것만 보지 않고 예, 그 사람의 어떤 태도, 그 다음에 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인 어떤 그런 소통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좀 보면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행동한다. 이거를 만약에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상당히 파워풀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왜냐면 이 대부분의 특히나 한국인들은 이게 안 되거든요. 항상 가식적이고 체면치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없는 그런 거짓말도 해야 되고 네, 이런 거에 완전히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이제 그런 편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좀 약간 겁낼 때가 있어요, 저한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양면성이 있는 거죠. 여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다. 이제 이거하고도 조금 이제 통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인싸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대신에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면도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일관성 있게 이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그 썸네일 제목을 저걸로 했잖아요. 가스라이터하고 인싸의 차이가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가스라이터가 저는 인싸하고 동의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인싸가 되려면 가스라이팅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가식적인 표정과 가식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항상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외향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스라이터의 기질이 다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가스라이팅의 기질이 극단적으로 발현됐을 때 직업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끝판왕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제 평소에 만약에 만났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회성 이런 것들이 대단할까 이제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 뭔가 카리스마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런 가스라이팅 능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완전히 이제 진정성 있는 그런 태도로 돌직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유리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픽업에서도 이제 이런 분야가 있죠. 여자하고 섹스를 하고 싶으면 그냥 섹스하고 싶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그거는 이제 섹스의 확률을 아주 극단적으로 떨어뜨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표현했다는 어떤 만족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당당함. 여기서 오는 그 쾌감도 무시하지 못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게임의 상대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게임을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상황이 게임에 징계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한결같이 줏대 있게 행동하기가 힘든데 이게 어렸을 때는 뭐 20대 때 특히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뭔가 올바른 것을 주장한다거나 정말 뭐 그런 사람들 지금은 이제 정치인들이 됐지만 옛날에 막 시위하고 막 이랬던 그 대학생들이다 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뭔가의 그런 진정성을 바탕으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나이를 먹으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뇌가 어쨌든 이제 늙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참 이제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약간 자기 기만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 드는 게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너무 이제 많이 하게 된다는 거. 사기 범죄, 무고죄가 일본의 수백 배인 저신뢰 나라라서 정직함과 신뢰를 찾기 힘든 사회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한국에 이제 정착을 하려고 와서 살다가 이제 완전히 질려버려서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겉보기에는 되게 편리하고 뭐 이래저래 되게 친절해 보이고 이러는데 알고 보면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이제 가스라이터인 거죠.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가스라이터의 특징이 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참 어이없죠. 왜냐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과는 한다. 그러나 조건이 붙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스라이터는 당신에게 얻을 게 있을 때만 사과한다. 그 다음에 삼각관계와 이간질을 즐긴다. 이것도 뭐 워낙에 만연되어 있는 일인 거죠.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간 본성에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이간질 시키는 거. 특히 여자들이 이제 많이 이걸 하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가스라이터한테는 쾌감인 거죠. 이게 그 사디스트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가학적인 그런 행동이나 뭐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죠. 이간질은 그들에게 권력과 통제감을 부여한다. 이간질의 한 가지 예는 가스라이터가 당신에게 다른 친구가 당신 험담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가스라이터를 상대한다. 이제 이런 전제로 이 원칙을 이제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면 당신이 들은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라는 게 이게 망상인 거잖아요.
언어라는 게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슬픈 현실이죠. 인간으로서 이제 살면서 겪어야 되는 이제 숙명 같은 거죠. 여자가 선천적인 가스라이팅 기질을 남자보다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 남자를 자기한테 맞추기 위해 쉴 새 없이 슈 테스트를 하고 남자와 비교하면 까내리고 결국 남자가 본인에게 맞춰주면 흥미를 잃고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서고 그래서 알파는 절대 여자에게 선을 넘는 언행을 허용하지 않고 프레임을 내어주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뭐 알파가 뭐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어떤 기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이미 이제 갖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맘대로 해도 되는 거죠. 자, 어디까지 봤죠? 뭐 이런 거 대놓고 아부하는 거. 뭐 이런 사람 많죠. 가식적으로 이제 느끼고 필요 이상으로 이제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은 다 딴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특별 대우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제 약자에게 강하다. 약자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놓은 게 이 웨이터를 함부로 대하는 것 역시 가스라이팅의 신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자랑 만약에 같이 식당에 가서 여자가 이제 그 식당 직원한테 함부로 한다거나 뭔가 이제 갑질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모습을 봤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그 여자의 어떤 기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스라이터들은 이제 약자로 인식되는 사람이나 동물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 이제 보다 보면요.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보기가 싫죠. 이런 내용들을. 아마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치 그런 거죠. 그 진화심리학 얘기를 막 하면 인간 본성을 너무 그 까발려 놓으니까 인간은 고상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뭔가 인지 부조화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기분 나쁜 거죠. 페미니스트나 뭐 일반 뭐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도 진화 심리학을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약점을 집중 공략한다. 그래서 가스라이터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거의 주지 않는다. 요것도 가끔 우리가 겪어요. 누군가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나에 대해서 막 계속 이제 칭찬을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이런 사람들 은근히 기분 나쁘죠. 물론 이제 내가 신나가지고 계속 얘기할 때는 그거를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스라이터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나를 이게 신나게 흥분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런 친밀감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뭐 조작을 한다거나 갑작스럽게 막 태도를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당신이 그에게 털어놓은 정보는 말다툼할 때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계속 듣고 있는 네,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계속 내가 이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쪽이 언제든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심리 테크닉이기도 해요. 그 픽업 아트 그 초창기 때 나왔던 그 백트래킹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상대방한테 말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신나서 계속 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느끼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그 사람의 심리를 이제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이용을 할 수는 없을지언정 당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인정을 하고 이제 써먹을 수 있으면 이제 아주 이상적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 상대에 따라서 써먹을 수 있으면 이상적인데 저는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쓰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비위가 약한 거예요. 저도 비위가 약하니까 상대방이 그러는 것도 이제 잘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고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그런 걸 하는 것들도 내 자신이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회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래서 뭐 남과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잘 나가던 시절에 집착하는 거, 예, 자기의 성취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다. 그 성취와 공로라는 것이 망상에 불과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이 들면 많이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노인네들이 뭐 옛날에 자기 왕년에 뭐 잘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집착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에게 굽실거리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이거는 뭐 이제 남자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기도 하죠. 그 패거리 문화. 그래서 뭐 그냥 골목대장놀이 하고 이러는 거. 그래서 오직 자신을 떠받드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떠받들거나 아부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을 버린다. 이게 온라인 상에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만 이제 관찰을 해봐도 어떤 사람을 그냥 무작정 추종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팔로워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그거를 되게 좀 당연시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온라인상에서도 뭔가 상하 관계 또는 뭐 권력 관계 이런 게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픽업 아트를 제가 처음 이제 접한 게 15년 전쯤이에요. 이게 미국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사람이 이제 로스 제프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스피드 세덕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빠르게 뭐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 뭐 이런 걸로 이제 유명했던 사람이고 아마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그 게임이라는 책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신이 아마 이제 대화로서 여성의 기분을 좋게 하고 달아오르게 만들고 이제 그런 게 더 앞서 있었던 거죠. 아, 그게 더 시초였던 거죠. 픽업에. 네, 그 다음에 뭐 자기 스타일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픽업 1세대의 그런 근간이라고 할까? 이런 거는 거의 이제 NLP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그 사람의 그 심리를 조종하는 거죠. 그 바탕은 사실 그 최면술이에요, 최면술. 그러니까 최면술이 지금 오늘 하는 얘기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게 최면술이 가스라이팅이에요. 그 최면술을 쓸 때 그 언어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그거를 훈련을 하는데 그 언어적으로 되게 모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이제 좀 헷갈리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했던 게 픽업의 그 1세대 내용입니다, 사실. 그 이후로는 사실 저도 많이 뭐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거기서 잔가지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진화심리학도 이미 그때 다 픽업 관련해서는 다 정리가 돼 있던 상황인 거고 그랬던 거죠 뭐. 근데 이제 뭐 어떤 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방에서 뭐 누가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어떤 뭐 픽업 아티스트 중에 누구 뭐 아는 사람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던 것 같은데 저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 근데 몇 명은 제가 찾아봐가지고 이제 알게 된 사람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비드 엑스 같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그 사람 얘기에 상당히 공감을 이제 했거든요. 네, 데이비드 엑스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이제 한국에 수입된 사람들만 이제 대체로 이제 접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데이비드 엑스는 말하자면 그 다이렉트 어프로치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테크닉이었던 거고, 여자하고 만약에 섹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직설적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가스라이팅 자체가 그 능력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솔직함을 무기로 자기가 솔직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났다면 오히려 이용을 해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픽업도 뭐 여러 가지 또 분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자기한테 좀 잘 맞는 거를 잘 선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뭐 또는 어떤 일반적인 법칙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론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적용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예, 생각이 드네요. 1세대 픽업하셨던 분들 책이나 강의랑 지금 2020년대에서 새로운 MZ세대 사람들의 픽업 강의가 크게 다른가? 크게 다르다기보다는 이게 뭔가 이제 상품으로 나왔잖아요. 그 픽업 산업으로 이제 이걸 발전해가지고 상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 맞을까? 뭐 이런 거 정도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중복되는 내용도 아마 많을 거고요. 특히나 이제 진화심리학적인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1세대 내용들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정말 자기 수행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단순히 뭐 꼬셔가지고 잡아들인다 뭐 이런 그 표면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 깊이에 들어가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자기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떤 핵심적인 뭔가 이제 컨셉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좀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초창기 때 배웠던 게 많이 이제 도움이 됐습니다. 언어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비언어도 크게 한몫하는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언어가 훨씬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는 오늘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언어 자체가 상당히 그 망상덩어리인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고 언어를 만약에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기에 휘말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언어적인 거는 이건 너무나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거부할 수 없는 뭐 그런 거라고 할까요? 약간 예, 그런 느낌이 크죠. 아, 여성의 질 테크닉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컨택이 되어서 배우게 되었는가? 아, 제가 처음에 그 책에다가 썼어요. 그분을 만난 뭐 그런 인연에 대한 얘기를 좀 썼는데 결국에는 저도 뭐 부족한 사람이고 이랬으니까 이제 상담을 받으려고 그 유료 상담을 신청을 해서 이제 인연이 된 거죠.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가 됐든 그렇게 이제 지불을 함으로써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전문가를 만날 때는 그런 이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나도 편하고 그 사람도 이제 뭔가 정당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일종의 성의 표시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네, 정식으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렇게 좀 기회가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얘기가 많이 옆으로 샜네요. 오늘. 남의 외모에도 이제 집착을 하고 자기의 외모에도 집착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라이터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기를 치고 공포를 조장하고 성질이 고약하고 처벌로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이제 비군 성격장애, 아까 얘기한 뭐 연극성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뭐 훈육이나 처벌에 대해서 일반인과 다른 신경계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